여러분들은 김치 중에 어떤 김치를 가장 좋아하세요? 총각김치, 나박김치, 채장아찌, 파김치, 갓김치, 그것보다 김장 담을 때 먹는 배추 속쌈, 이게 최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우리 집 김치 아닐까 합니다. 사실 김치 하면 대표적으로 빨갛게 절여진 배추김치 사진이 먼저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지만요. 김치의 종류만 해도 너무 많아서 저도 살면서 가끔 처음 먹어보는 김치가 생기더라고요. 각 지방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담그는 방식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김치를 한 가지로 이 맛이다 하고 정의하기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치랑 일본의 기무치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마 이 말에 그렇다고 대답할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듣자마자 기분 나빠서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분도 있겠죠. 당연하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도 그런 사람 실제로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일본 기무치는 한국 김치와 전혀 다른 거라고 다 알고 있어요. 일본 기무치가 진짜고 한국 김치는 베낀 거래더라. 어떤 일본인이 그랬다 한다면 그건 온라인 사이트에만 존재하는 가상인물이거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창조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발음 때문이나 해외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한 외국인들이 잠깐 오해하는 경우는 있지만 요즘은 김치가 워낙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고 한식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도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김치와 기무치를 비슷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바람에 혼란을 겪은 한 외국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런 오해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쪽과 업무 교류는 있지만 그 나라들에 대해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문화를 직접 접하는 일도 없었고요. 고작 내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한국 것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에게 야키니쿠 식당 초대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일본 문화에 무척 관심이 많아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입버릇처럼 일본에 가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야키니쿠 식당의 고기는 스테이크와 많이 다르고 무척 부드럽고 양념이 독특해서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야채 무침을 주문했는데 친구는 그것이 김치라고 하더군요. 나는 일본에 대해 잘 모르지만 김치가 한국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김치는 한국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친구는 일본에도 김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살짝 매운 맛이 나고 달콤한 피클 같았습니다. 고기를 먹고 난 뒤 입을 상큼하게 해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김치는 매운 걸로 꽤 유명하다던데 그렇게 자극적인 맛도 아니었고 색다르거나 기억에 남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한국에서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난생 처음 아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유럽을 벗어나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의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죠? 솔직히 유럽 국가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전반적인 시스템과 시설은 오히려 유럽보다 좋아 보였고요. 한국의 업무 파트너와 만나 그가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한국의 갈비가 나왔습니다. 일본 야키니쿠랑 비슷하지만 여러 가지가 달랐어요. 한국의 파트너는 야키니쿠는 한국의 갈비를 본따서 일본식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전 한국 갈비에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나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반찬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어딜 가도 이건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말에 더 놀랐지요. 그리고 빨갛게 보이는 보기만 해도 스파이시할 것 같은 것, 그 유명한 한국의 김치라고 하더군요. 내가 먹은 김치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키니쿠 식당에서 먹은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의 파트너가 웃었습니다. 그건 김치가 아니라 김치에서 아이디어만 따온 기무치라는 일본 음식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라더군요. 처음엔 매울 수 있다는 말에 김치를 한 입 넣은 순간 강렬한 맛이 혀를 자극했습니다. 내가 인상을 쓰자 한국의 파트너는 종업원에게 부탁해 석쇠에 구운 김치를 주었어요. 신기하게도 그건 매운맛과 마늘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맛이 섞인 독특한 느낌이었고 나는 그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다시 김치를 먹어보라는 그의 말대로 다시 김치를 먹었더니 이전처럼 자극적인 느낌은 많이 줄고 상쾌한 식감이 느껴졌죠. 한국 갈비와 함께 먹으니 정말 잘 어울렸어요. 일본의 기무치와 한국의 김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음식이었습니다. 우유와 치즈보다 더 차이가 커요. 나는 유럽에 돌아와 친구를 한국 식당에 초대했고 한국의 김치를 그에게 맛보여줬습니다. 한국 레스토랑의 주인이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에서 먹은 김치랑 살짝 맛이 다르긴 했어요. 친구도 자신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나보다 더 구운 김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구운 김치를 먹고 난 다음 그냥 김치를 먹는 방식도요. 사실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다들 웃어요. 나처럼 무관심했던 사람이 아니면 한국의 김치가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일본의 기무치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김치를 일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일본의 기무치를 한국 김치로 착각했던 외국인의 사례인데요. 저랑 업무 미팅이 끝나고 한국의 유명한 갈비집을 데려갔을 때 정말 신나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왜 아시잖아요. 수많은 반찬들이 무한대처럼 쏟아질 때 완전히 파티하는 기분이래나 뭐래나요. 하나 나올 때마다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외국 분들이 정말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김치를 먹어보더니 한 3일째 되니까 나중에 양념게장 빨간 거 있죠. 그거 계속 달라고. 입으로는 매워 죽는다고 말하면서 한 대여섯 번을 리필하면서 계속 먹으니까 배탈 날까봐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몇 년 전 이야기라 그렇고 사실 한국이나 아시아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요즘은 이런 착각하는 경우 정말 보기 드물 거예요. 왜냐면 기무치라는 단어는 못 들어본 외국인들이 많은데 김치 모르는 외국인은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일본인들도 기무치 잘 모르거나 관심 없는 사람 꽤 있습니다. 김치는 알아도. 왜냐면 일본에서 기무치는 주류가 아니에요. 그냥 일본에서 자주 먹는 야채절임, 그 중에 한 종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한때 일본 기무치가 외국인들에게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야키니쿠처럼 일본이 브랜드화하고 포장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처음 먹는 사람에게는 피클 같은 느낌으로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좀 시큼하고 달달하고 약간의 매운맛이 느껴지는 갈비집 가면 있는 무채 비슷한 그런 맛에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운맛이나 발효되고 복합적인 맛이 강하게 다가오는 한국의 김치보다 처음 먹는 부담감이 덜하니까요. 비유로 하자면 외국인들이 그냥 김치보다 고기 구울 때 같이 구워주는 김치를 처음에는 더 좋아하는 그런 느낌과 살짝 비슷하다고 할까요? 물론 그건 한때 잠깐 그랬던 거고 지금은 한국의 김치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김치 그 자체의 맛을 체험하려는 외국인이 워낙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기무치를 김치의 입문용이라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거의 없죠. 무엇보다 일본에서 배추로 한국식 김치를 담가도 절대 그 맛이 나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추의 종자가 달라요. 일본 배추는 한국 배추보다 물기가 많아서 식감도 아삭하지 않고 질깁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오래 절이면 물이 다 빠져서 가죽 씹는 느낌이 나요. 게다가 발효에 필요한 균도 기후적인 요인 때문에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에 온 한국 사람들이 여기도 배추 있고 고춧가루 있고 젓갈도 있으니까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김치 담그면 곰팡이 덩어리에 썩은 기무치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만드는 기무치는 그냥 식초로 절이고 그 상태에서 양념을 묻힌다 이런 느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본에서 많이 보는 야채절임, 일본 식당이나 가정에서 많이 먹는 아사즈케, 오이와 무, 가지 같은 걸 식초로 절인 피클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배추를 가지고 만든 거, 거기에 고춧가루와 설탕을 잔뜩 친 거, 이게 비슷하겠죠. 이 때문에 일본 기무치를 김치처럼 생각해서 냉장고 같은데 좀 놔두면 신김치처럼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곰팡이가 잔뜩 핀 썩은 기무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알고 지내고 교류한 수많은 일본인 중에 김치가 일본 거라고 말하는 일본인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건 너무 명백하니까 우길 생각도 안 해요. 일본 기무치는 발효식품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까 발효식품이라는 말도 안 해요. 차라리 된장이나 일본식 젓갈을 이야기하죠. 누구나 당연히 한국 거라고 알고 있고요. 아예 기무치 자체를 안 좋아하고 관심이 없는 일본인들이 꽤 많아요. 자기네들도 김치 먹고 싶을 땐 한국에서 수입한 거 먹는데요. 오히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김치가 중국 거라고 우기는 경우가 몇 번 있었죠. 사천성에서 먹는 게 한국으로 전해진 건데 고마움도 모르고 한국 거라고 말하는 거다.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를 면전에서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으니까요. 이 뭔 개소리야!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다만 일본인들이 김치가 한국 거다 이걸 인정하는 마인드에는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들에 의한 것이고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뿐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일본인은 다 그런데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본의 식문화와 미각 우월주의를 꼬집은 다른 영상들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인들 대다수가 자신들의 미각에 대한 자부심, 외국인들은 일본의 진정한 맛을 모른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바탕에는 일본처럼 재료 본연의 맛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최고급의 식문화다 이런 사상이 있고 일본인들 스스로도 그 섬세한 맛의 차이가 일본의 맛이라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근데 그건 솔직히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미각이 좀 예민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일본인들이 모르는 맛도 찾아내기도 하죠. 그런데 김치의 진정한 맛은 재료 본연의 맛이 아니라 발효로 만들어진 맛이죠. 재료 본연의 것은 식감 정도만 남아있고요. 재료들이 발효의 과정을 통해 본래의 맛과는 다른 융합된 새로운 맛이 다양하게 퍼지는 게 김치가 가진 오묘한 맛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내세우는 미학에는 김치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내세우는 일본의 맛과는 근본부터 다른 맛이니까 한국 음식으로 인정하는데 꺼리낌이 없는 거죠. 굳이 이런 걸 일본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재수없는 마인드가 좀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일본에서 사귄 여성분들이나 정말 친해진 일본 사람들과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은연중에 이런 뉘앙스가 속에서 나와요. 자기네들 일본의 맛이 많은데 굳이 김치 같은 걸 자기네 음식에 끼울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 솔직히 그래서 가짱게 생각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지들이야말로 복합적인 맛은 하나도 못 느끼는 주제에 말이죠. 제가 일본인들의 식문화와
미각에 대한 삐뚤어진 우월의식을 자주 꼬집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인들이 키무치를 김치의 원조라고 한다. 김치는 일본에서 배운 거다. 이런 유언비어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굳이 없는 유언비어 만들어내지 않고 일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 보고 억지로 비난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험한 일만 가지고도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팩트로 비판할 수 있는 거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제가 겪은 사실만 가지고도 신나게 후드려 팰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에 대해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본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경험한 내용만으로도 두들겨 팰 거리는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편한 마음으로 보세요. 영상이 재미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계속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시각에서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